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모시고 여당의 지도부 교체가 22대 국회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과반이 넘나 안 넘나 이런 얘기를 하던 차에 62.8%면 상당히 높은 거고 이게 당심 민심이 비슷하게 60을 넘었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결과를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예상을 좀 했어요. 예. 제가 어제 뭐 전당대회 또 현장에 있었지만은 전대 기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또 인신 공격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대한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지 않았죠. 어제 주목해서 볼 일은 62%를 넘었는데 예. 그것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62가 넘었고 그 다음에 당원 투표도 62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민심과 당론이 거의 일치했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당대회 역사상 굉장히 보기 드문 압도적인 승리였죠.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표 이후에.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어떤 친윤계 바람을 좀 잠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새로운 변화를 그만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네. 지금까지의 당정 관계나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 전략 이런 거 가지고는 선거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예. 이게 증명이 사실 됐었죠. 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됐고 지난 총선 때도 안 먹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일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친윤계 중심으로 사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그 후보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변화다. 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당정 관계를 토론과 어떤 함적인 그런 어떤 그 토론 대화를 통해서 네. 답을 제대로 찾아갈 때 답이 생긴다. 그게 이제 먹힌 거죠. 네, 그게 당심에도 먹혔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좀 바뀌어라. 네. 제발 좀 바꿔라 하는 예. 게 이번에 그 대세였던 것 같아요. 아마 바뀌는 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당정 관계일 것 같아요. 어제도 당장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 대표가 많이 했는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랑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끝나자마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복원이 되고 순탄하게 좀 한동훈 대표 체제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될 걸로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은. 예. 어저께 저도 이제 그 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금방 김영우 의원의 얘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난 총선 그에 앞서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부터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당심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 일치한다고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것에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이없음입니다. 어이없음. 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친윤만 모르고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총선을 지휘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네. 나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이없는 정치와 통치를 해왔구나라는 것을 아마 절감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당심은요. 그 표시가 보면은 또 검사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것을 극렬하게 그걸 표출을 한 거고요. 예. 그 근저에는 제가 말씀드린 윤 대통령의 인기 없음, 어이없음, 하여튼 이 국민들하고 어긋남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뭐 얼짱, 순둥이 후배를 가오마담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7개월 만에 안방을 차지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이걸로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만찬하고 해서 야,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될까요? 친윤의 예.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공작들은 정말 친윤의 그 진면목을 보여준 겁니다. 실력이 없고 판단 능력도 별로고 뭐 이런 걸 보여줬는데 네. 친윤의 이런 생각, 행태는 계속된다. 네. 그래서 한동훈의 앞길에는
산길이 첩첩산중으로 예, 있다. 첩첩산중.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예. 저는 한동훈 이제 대표니까요.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좀 이따 뭐 쭉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저께 한 30분 행복하고 지금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앞으로 계속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잠깐 오늘 만찬 얘기를 했는데 잘 되겠어요? 라고 반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약간 오늘의 이 만찬에 어떤 참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그냥 한번 만나서 반반 먹고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만 가는 게 아니고 낙선한 사람들을 다 부른다고 하니까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부터 해서 이제 다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자리라면은 뭔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둘만의 대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굉장히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어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께. 네, 직접.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반대였어도 괜찮았죠. 뭐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한동훈 대표야말로 이제야말로 본인이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정 관계,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역시 아직 임기가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친윤계의 반발 예상됩니다. 솔직히. 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또 지도부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이제 식사를 하고 물론 이제 같이 경쟁에 나섰던 다른 후보 같이 식사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괜찮은 초이스다, 괜찮은 선택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 자리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네. 밥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풀리겠어요. 사실 앙금이 남아 있겠죠. 예. 엄청난 그 전투를 치렀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딱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않는 거 하고 그래도 오늘 어색하겠지만은 오늘 그 대통령하고 같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 주는 그 이미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거의 공약처럼 내걸었듯이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보고할 일은 보고하고 또 토론할 일은 토론도 하고 네. 그게 안 되면은 공멸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저는 실패한 대통령과 성공한 한동훈 대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모든 걸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걸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또 용산 사이에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어렵고 복잡하고 예민하겠지만은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강력한 이제 대권 후보로 발돋움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잊어버려야 될 겁니다.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당을 살려야 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저는 당정 관계 많이 좀 걱정들 하십니다만은 저는 좋다고 봐요. 여태까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무조건 용산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당이 이랬기 때문에 계속 실패해 왔거든요. 하지만은 대통령과 당대표는 적절하게 긴장 관계가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네.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사실 유난 갈등의 어떤 뜨거운 감자가 돼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잘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태까지 오히려 민심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모든 게 안 풀렸는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새로운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한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영부인 이제 현직 영부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영부인의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방식 정할 때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겠죠. 예, 이건 뭐 선전포고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첩첩산중 중에 과제가 많잖아요. 예.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윤환 갈등 그걸 뭐 수직이냐 수평이냐 뭐 수평에 근접하려는 수직 관계 비슷하게 되겠죠. 네. 그 중에 어느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윤환 관계는 그렇게 될 텐데 윤환 관계의 핵심은 사실 한김 관계입니다. 한김, 네. 김건희 여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환 관계의 핵심에는 한김 관계가 선결 조건 내지는 중요 핵심 부분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딱 이상하게도 그 검찰 조사하고 지금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의 입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지금 전혀 반대인데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MB가 후보 당시에 꼬리곰탕 조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특검 때. 그게 검찰로서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 좋다 이거예요. MB 좋은데 네. 어떻게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그냥 면죄부 비슷하게 줘버리냐. 결국 그 사건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도 꼬리곰탕 사건의 기억으로 검찰사에 남아 있습니다. 예. 뭐 물론 그분들은 다 이제 거의 다 그만뒀고 그때 그 쫄병 검사들만 지금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이제 거의 그만뒀지만 예. 아직도 회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섭 총장 같은 이는 꼬리곰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 조사를 이원섭 총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공개 조사를 하자. 그러나 끌려가는 입장에 그런 조사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항명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전화기가 없어서 뭐 제 시간에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보고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감찰을 거부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총장은 감찰이 아니고 그냥 진상 파악이라고 파악이다. 그러는데 감찰과 진상 파악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를 중앙지검장이 취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네. 검찰사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검찰총장이 즉각 사표를 내는 게 맞죠. 하여튼 예. 지금 윤한 관계의 핵심은 한김 관계가 될 것이고 한김 관계 시금석이 이제 금방 앵커가 지적하신 그 멘트가 되는데 그 검찰사의 치욕을 한 대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이원섭 총장의 심정도 이원섭 총장이 하고자 하던 것도 잘 알아요.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한 대표가 어저께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한 게 그 정도의 멘트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김 여사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로 한김 관계, 윤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금방 첩첩삼중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게 결국은 친윤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표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당장은 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법 그 대안 추진에 대해서도 당내 절차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원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내 절차가 있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대안을 내겠다라고는 한 상태여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예.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그게 또 당론이고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탈표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뭐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하다 안 되면은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 제3자 특검법 그것을 누군가 또 발의하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는 선택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제3자 특검법 발의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법안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게 대국민 홍보는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뭉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만에 하나 나중에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내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거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대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당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아닙니다. 예.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맞서서 싸우는 거고요. 뭐 일단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안 안 받겠다 했으니까 일단 지금 벌어진 일부터 좀 어떻게 그렇죠. 대표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뭐 90% 정도의 득표율이 나올 정도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표를 가져갈 거냐 이게 궁금하지 뭐 누가 될 거냐는 전혀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이재명, 조국,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서 연임이 됐 99.9. 구자의 저주입니다. 예, 구자의 저주가 트리플로 지금 나온 거죠. 아, 보통 진짜 아홉수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트리플 저주를 받은 건가요? 전당대회 특히 그 공당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구자가 나오는 건 저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구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예. 호남을 거쳐보고 수도권을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자를 유지하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지난번에 77.7%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은 8자 정도 나오면은 그게 아마 행운일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예. 호남의 결정을 다음 주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예, 호남의 결정. 호남도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마는 예. 호남이 과연 어떤 결정을 했느냐는 것을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보면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 호남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거기서도 만약에 구자 내지는 구자에 근접하는 결정을 해주면 그건 이제 뭐 호남의 선택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구자는 보통 이게 민주정당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의 북한에서만 저희가 보던 그런 수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저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구자는 저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건 구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피해야 됩니다. 네, 피해야 된다. 저는 좀 어쨌든 야당과 여당 대표들이 이렇게 한동훈, 이재명, 조국으로 꾸려지면 이 세 분이 다 악연으로 얽혀 있는 분들인데요. 뭔가 협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주 심한 악연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잖아요. 전부 다 지금. 예. 한동훈, 이재명, 조국. 근데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 당의 당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나라, 민생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감옥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을 이제 기소해야 된다.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민생이라는 걸 머리에 넣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라도. 예.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법원의 판단 또 검찰의 수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공히. 네. 그래서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또 서로 만나가지고 협치를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가 거의 될 텐데 네. 민주당의 현직 전직 의원들 만나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90% 넘고 또 조국 혁신당도 99%가 넘는 투표율로 새롭게 당 대표가 되면 네.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당내에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야 협치의 여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한 목소리만 내는 민주당, 똑같은 목소리만 내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의 여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또 한동훈 당 대표가 갖게 되는 거죠.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야당의 당 대표들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지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 이런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막 내분 버리지 말고 좀 서포트를 해야 된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그건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예. 하지만 밖에 나가서 또 언론에다 대고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일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 망하는 길이다. 사실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견 충분히 토론은 해야 됩니다. 제3 뭐 특검법이든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또 내용이든 이제는 그것은 그렇게 공적으로 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당정 관계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도 이제는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말이죠. 예. 공당의 대표입니다. 대표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예.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민심. 예. 그거는 이제는 사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야말로 네. 민심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 당 대표들은 네. 그런 해야 생각이 된다. 듭니다. 예. 예. 저는 뭐 여기 다 동의하는데 네. 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릿속 중에서 좀 후회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의원직을 그때 얻었더라면 좀 편한 곳에 가서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이번에 인요한 최고위원 됐듯이요. 예.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게 아마 제일 가슴에 지금 후회스러울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원내에 갔었으면 지금 어차피 저는 지금 아까 말씀했던 윤한 관계 뭐 김한 관계도 있지만 친윤하고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배치가 굉장히 소중했었다라는 것을 지금 좀 아마 더 점점 절감하게 될 거고요. 네.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제 대표 취임 기념으로 조국 대표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취임 기념 선물 비슷하게 예.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명 대립이 전국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총선 이후 특히 어제 전대 이후 이제는 사국지가 전개가 될 거다. 사국지. 네, 윤명에다가 한조가 같이 추가가 돼서 네. 사국지가 되는데요. 예. 이 사국지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서 뭐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년 시절 청년기를 보내는데 네. 아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이 사국지 윤명 대립을 넘어서서 새로운 한조가 추가된 윤명 한조 사국지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네. 한쪽에는 윤명이 대립하는데 윤한인데 또 윤한도 또 대립할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얽히고 그리고 살펴서 또 네. 윤과 한이 대립하는 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명조도 이걸 협조를 할 때는 하고 협조를 안 할 때는 안 하고 가령 한동훈 특검법에 있어서도 네. 명 대표하고 조 대표하고 이렇게 아마 겨루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건 아무래도. 어떤 네. 때는 한동훈 특검법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복잡한 사국지가 눈앞에 전개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민생과 특히 이제 외교적 실현기가 지금 눈앞에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것도 저는 좀 위험하게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국지 속에서 몰입해 있으면 네. 정말로 중요한 외교적 국방의 문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있을까? 놓칠 수 있다.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큰 숙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국지가 벌어질 거라서 그 우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미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